천안고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수업 꿈 넘어 꿈을 함께할 독서교사 최한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이미 지난 3월에 교실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게 됐네요. 독서 수업을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선생님은 올해 천안고에서 처음 여러분을 만나게 됐어요. 소개를 좀 할까요? 선생님은 비 오는 날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책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자연을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아해요.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무엇을 좋아하는 학생일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기 곰이 오랜 노력 끝에 엄마 곰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뿌듯하죠?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르고 싶은, 올라야 할 절벽이 있나요? 혹시 아직 찾지 못해서 방황 중인가요? 만약 찾았다면 어떻게 하면 그 절벽을 더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절벽에 올라서면 그게 끝일까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할 꿈 넘어 꿈 독서 수업이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만나게 될 여러 책들이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안겨주길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 소개부터 해볼게요. 올해 독서 수업의 제목은 바로 꿈 넘어 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 가고 싶은 대학, 바로 꿈이죠.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또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꿈.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어. 그리고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경지의 꿈까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요 수준까지 한번 꿈을 꿔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여러 수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1. 흥미로운 책을 읽고 탐색하며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한 독서 능력 신장. 재밌는 책을 일단 많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또 즐겁게 활동해 보고요. 그러다 보면, 나 좀, 이제 책 좀 읽을 만한데? 책 좀 더 읽고 싶어! 하는 수준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진로를 탐색하기 전 독서를 통한 정확한 자기 이해와 가치 탐구. 진로를 정하기 전에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한대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한대요. 그래야 나의 꿈을 좀 더 정확하고 또 소중하게 찾을 수 있대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세 번째, 독서를 통한 멘토 및 진로 탐색. 여러분들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한번 책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그래서 나는 결국 어떤 진로의 길을 가고 싶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이거야. 까지 찾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 노트를 계속 써볼 거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밑줄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책의 좋은 구절들을 함께 나눠 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성도 좀 따뜻하고 풍성한 그런 수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은 수업 계획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업을 어떤 것들을 할 건지 5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1번 오리엔테이션 수업입니다. 요거는 다음 수업까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를 발견하는 책 읽기. 자기 이해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나를 알기 위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지 그 가치를 탐구하는 책 읽기 시간 이어서 가질 거고요. 그리고 멘토를 찾아 나도 성장해보는 그런 책 읽기 시간도 가질 거예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성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진로를 찾는 책 읽기. 요거는 1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게 될 텐데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시기에 따라서 요 계획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보고 싶냐면 내가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게 바로 스피치 콘서트가 되겠죠? 이런 시간 우리 빨리 만나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둠을 만들어서 한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나의 느낌, 친구는 어떻게 느꼈는지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책 읽는 독서 토론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은 어떻게 평가가 되냐?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기록부, 생기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란이 있어요. 그 란 안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읽은 책들, 그리고 활동한 내용들, 얼만큼 성장했고,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래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찾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적어줄 텐데요. 한 명 한 명 다 다른 내용들로 기록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길게 많이 적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 또 실력이 엄청 늘은 친구들 칭찬해 줘야죠. 상장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또 선물까지 기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학년 말에 우수하고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노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받을 때 짜잔 이렇게 감사노트 다 받았죠? 요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책장에 잘 꽂아둔 학생 얼른 다녀오세요. 겉표지를 한번 볼까요? 흰 바탕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고 우리 학교 청마 캐릭터가 보이네요. 속표지도 한번 볼게요. 오늘 할 부분은 여기 1페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감사 명언도 한번 꼭 읽어보고요. 그리고 2020년 4월 며칠 날짜 적는 칸 있고요. 쭉 오늘의 감사를 적는 5가지 적는 밑줄이 보이네요. 감사 노트는 숙제가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적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4분의 시간을 줄 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사 제목들을 한번 고민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제를 정해도 좋고요. 대상을 정해서 적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나는 코로나19에 대한 감사를 적어보겠다. 오늘 나는 친구 누구에 대한 감사 내용들을 적어보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적어볼래요. 이런 친구들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 노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좀 소개할게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아주 기쁘게 경영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봤더니 공통된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나는 감사하면서 내 삶이 바뀌었다. 감사했더니 내 하루가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럽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같이 도전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자. 도전해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작성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적어볼까요?
똑똑똑. 다 적었나요? 처음 해보려니까 쉽지 않죠? 한 개도 생각 안 나는데 5개나 적으라고 하고. 그쵸?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꼭 적어볼 테니까 우리 같이 이 노트가 끝날 때 변화된 나를 기대하면서 노력해 보기로 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선생님의 감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라는 주제를 정하고 한번 적어봤어요. 부끄럽지만 들어봐 주세요. 1. 오늘 첫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여러분과 감사 노트를 함께 적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날을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 새벽에 수업 준비 중인데 아직은 해가 뜨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5. 나에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노트북과 핸드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와, 5개 다 됐죠? 요즘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불평이 많았어요. 살림에 육아에 수업 준비, 촬영, 편집까지. 오늘도 애들한테 화내고 온라인 수업 준비한다고 엄청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로 표현해 보니까 좋네요. 감사 노트의 밑에 보면 작은 메모칸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 5가지 적으면서 느낀 점이나 혹은 나 요런 부분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칸을 활용해서 기록해 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감사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수업부터는 여러분의 감사 5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하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은 감사하고 있는지 공유해 주세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보면 여러분이 글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창체 독서 감사 노트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감사 5가지를 올려주세요. 제목은 2학년 몇 반 땡땡땡 이름을 적고 내용에 여러분의 감사 5가지를 남겨주세요.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용기 내준 친구들에게 온라인 수업에서 소개도 해주고 개학 후에 우리가 만날 때 감사의 선물 준비할게요. 자, 다음은 내 인생의 밑줄 순서예요. 이것도 감사 노트처럼 우리가 매 수업 시간마다 같이 나눌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 나 이 구절 너무 좋았어. 이거 진짜 내가 노트에 적어놓고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봐야지 했던 부분들 있나요? 그런 좋은 책의 엑기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모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이 만든 순서예요.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한 친구 한 친구 돌아가면서 1시간에 1명씩 들을 텐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만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한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또 제가 해야겠네요. 오늘 준비한 책은 최하진 박사님의 7 파워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봐 줄래요? 창고 인생이 뭐냐고? 채우기만 하려는 인생이 바로 창고 인생이다. 창고 인생에 머물지 않기 위해 우리는 꿈을 뛰어넘는 꿈을 꾸어야 한다. 인생의 긴 시각을 가지며 끝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꿈 말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 넘어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오죠? 꿈 넘어 꿈.
맞아요. 우리 독서 수업 이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은 채우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채우려고만 하는 거죠.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송수관은 트럭이 지나다닐 정도로 크다고 해요. 우리 물만 저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통로 인생을 꿈꿔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꿈 넘어 꿈입니다. 나 그리고 너.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모두가 행복한 꿈다운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우리 독서 수업 이름 멋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감사 노트처럼 커뮤니티에 올려주면 돼요. 이번엔 창체 독서 내 인생의 밑줄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온라인 수업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년 몇 반 누구누구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절 하나, 어떤 책인지 누구의 책인지 제목과 저자 같이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밑줄들, 인생을 바꾼 밑줄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나의 독서 자신감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준비했습니다. 나의 독서 자신감 지수 테스트. 지금부터 읽어주는 10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OX로 체크해 주길 바래요. 자, 시작합니다. 1. 나는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독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2. 마음만 먹으면 조금 두꺼운 책도 끝까지 읽어낼 자신이 있다. 3. 책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할 자신이 있다. 4.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아니어도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한다. 5.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다지 재미가 없어도 책에 대한 의리로 끝까지 읽는다. 6. 책을 잘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고 때때로 적용한다. 7. 책을 읽다가 잘 모르면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8. 주변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꿋꿋이 책을 읽을 수 있다. 9. 읽어야 할 책이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반드시 읽고야 만다. 10. 책을 읽으면 똑똑해지고 삶의 용기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결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거나 3개밖에 안 되네. 이런 친구들 아직 책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네요. 이럴 때는 같은 분야의 책을 계속 레벨업하면서 읽어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에 도전해서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외모나 스타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쓴 스타일에 관한 책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은 스타일리스트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은 문화심리학자가 쓴 책에도 도전을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일단 여러분의 흥미를 책과 연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분야의 책 중에서 읽기 편한 쉬운 책부터 시작하고요. 난이도를 점차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자신감도 커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동그라미가 4개에서 7개다. 이 친구들 나름 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군요. 근데 혹시 좋아하는 책만 읽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다면 독서 수업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한번 읽어볼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꼼꼼하게 좀 읽어보고요. 읽은 내용을 말로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읽기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가 8개 이상이나 되는 친구들, 이 친구들 자신감 충분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양한 책들을 열심히 읽어서 통합적인 사고 능력을 한번 키우는데 도전해 볼까요? 좀 더 어려운 책, 좀 더 전문적인 책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긴장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나의 책에 대한 자신감 지수 테스트 마칠게요. 다음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순서예요. 이 말은 CBS 방송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줄여서 세바시라고 하죠. 들어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도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강연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1000회가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뭔가 긍정 에너지가 필요할 때, 좀 더 똑똑해지고 싶을 때 이 영상들을 찾아서 보곤 하는데, 앞으로 독서 수업에서 자주 좋은 강연들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멋진 한 청년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엠트리 대표 최영환의 나는 도구다 라는 강연이에요. 여러분의 꿈너머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영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아주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본다면요. 저는 1년에 6개월을 세계 중심의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에서 3개월은 유럽의 파리에서 살고 있고요. 2개월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그리고 1개월은 이렇게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있었는데요. 세바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뵙고자 급하게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네요. 사실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제 대학 시절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 있는 아주 조그만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그 대학은 아주 독특한 대학입니다. 바로 그 학교 대학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라가 그 학교의 슬로건이었는데요. 그 학교는 이 슬로건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수업을 가게 되면 모든 강의실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기숙사 가게 되면 각 층마다, 각 방마다, 계단마다 이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는데도 커피 일회용 컵에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대학을 저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문구가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머리에서 세뇌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이 대학만 졸업해봐라. 졸업만 하면 무조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일 먼저 간 데는 군대였습니다. 최전방, DMZ 비무장지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비무장지대를 작전 총괄하는 GOP라는 부대로 가게 됩니다. 문을 열면 북한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여름의 모습이고요. 북한이에요. 겨울이고요. 이것은 소위 인증샷. 네. 그리고 북한의 해지는 저녁 노을입니다. 제 대학 때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겠다인데 이곳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주 재밌고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가상의 대학을 세우겠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업, 리더십, 자기개발, 긍정, 어떤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여러 가지 수업들을 정하고 거기에 최고의 교수들을 임명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펼쳤는데요. 사람이 고립된 곳에 있다 보니까 과대망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예를 들어서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 세계 최고의 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의 이채호 회장님, 그리고 긍정의 수업에는 조엘 오스틴, 그리고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세계무역센터의 데이빌 리 수석 부총재,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 미국 상원의원인 신호범 상원의원님 등 다양한 최고의 교수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스스로 상상하면서 임명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최전방이다 보니까 편지지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신 군인들은 매일 아침 작은 우유가 나옵니다. 그럼 그 우유를 마시고 우유곽을 깨끗하게 씻어서 펼쳐서 말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만든 열정의 대학, 우육각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교수 초임 편지를 한 장, 두 장 열심히 적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병사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높으신 장교님께 딱 편지 쓰는 순간을 들켰어요. 그분이 그 편지를 보시더니 저희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와, 최양하 장교 훌륭해, 멋져, 열심히 해. 대신 자살만 하지 마. 격려해 주셨는데요. 수개월에 거쳐서 한 장, 10장, 20장 썼던 것이 100장 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을 다 만나게 되었어요. 네, 우유곽에다 적은 편지들이고요. 깨알같이 적기 시작했고, 예, 배우 안성기 씨, 그 다음에 수석 부총재님, 그 다음에 지금은 서울시장님이시죠. 그때는 몰랐어요. 예, 조엘 오스틴, 그 다음에 신호범 폴신 상원의원님, 그 다음에 이채욱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쭉 만나서 그분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으면서 모아둔 내용들을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결국 우육각대학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출판하는데요. 뉴욕에서 4번째 사업을 실패하고 좌절했던 한 청년이 이 책을 가지고 다시 희망을 얻고 5번째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보고 꿈과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청년들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앞으로 생기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야, 최영환 당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최고의 사람은 누구였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4개월 동안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 투어를 하는데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뜨거웠던 만남은 바로 청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들, 뉴욕에도 있고요, 시카고, LA도 있고, 런던, 파리에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야, 이 멋진 청년들을 네트워킹할 회사를 세워야겠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와서 회사 이름을 정했는데요. 회사 이름은 M-Tree, 겨자나무 머스타드 트리의 약자입니다. 성경에서 가져온 천국 비유인데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겨자 씨앗처럼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들이 네트워킹 되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면 온 세계가 이 나무에 평안을 얻겠다, 희망을 얻겠다는 이름으로 아주 거창하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회사도 뉴욕에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미국 서부로도 가기도 편하고요, 동부의 유럽과 아프리카에도 가기 편한 지리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조건이 있어요. 문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어요.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2번째는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회사를 세워야 되는데 미국의 이런 어떤 비영리 회사를 세우려면 미국인만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신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무조건 뉴욕 행티켓을 끊어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 세계 청년들을 네트워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저는 돈도 없어요. 신분도 안 돼요. 하지만 당신들은 회사를 세울 수 있으니 회사를 세워주세요. 수십 명을 만나면서 차비가 없어서 2시간, 3시간 걸어가면서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3분의 보드 멤버, 이사진들이 모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신분과 보장을 세우셔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설립되자마자 첫 번째 이사진 회의가 이 회사의 대표를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M-Tree라는 회사는 국제적인 회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 CEO를 외국인을 영입했다 해서 외국인인 제가 회사 대표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세요. 쳐주시는데 항상 박수 뒤에는 씁쓸한 질문을 하십니다. So what? 그래서 뭐 청년들 네트워킹 되고 이런 거 되게 좋은데 과연 무엇을 할 거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얘기해봐라.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꿈이 있어요, 이러한 계획이 있어요 라는 얘기만 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작년과 오늘 M-Tree라는 회사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파리와 뉴욕에 갔습니다. 거기서 미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프리카로 갑시다. 에? 왜 아프리카로 가나요? 우리 아프리카로 가서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합시다. 네? 아니, 밥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웬 미술 교육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다고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서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내기 시작하고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시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21명의 청년들이 작년에 서부 아프리카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은 Brush with Hope, 희망의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300명의 아이들에게 그림 교육을 하는데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첫날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붓을 쥐어줬는데 전부 붓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쭉 째려보더니 콧구멍에 붓을 넣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 붓이랑 친해지는 수업이었습니다. 붓을 가지고 노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쓰는 법을 알려줬고요. 두 번째 수업이 색깔 수업이었습니다. 색깔을 모르기 때문에 노란색을 쫙 보여준 다음에 이것은 노란색, 파란색을 쫙 보여준 다음에 이건 파란색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노란색을 딱 보여준 다음에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아이들아, 너희들은 이 색깔을 보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경직이 돼가지고 뭔가 정답이 있을까 봐 대답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색깔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방금 너가 얘기한 게 이 색깔의 이름이야. 우리는 노란색이라는 한 가지 색깔을 알고 있지만 아프리카 애들은 수십 가지의 색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계속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우리가 준 색깔은 노란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밖에 없어요. 4가지 색깔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색깔을 섞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뉴요커들의 그 어린아이들을 그림 가해하는 미술가가 왔는데요. 이 미술가 친구가 와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틀 동안 그림을 가르쳐도 보더니 뉴욕 아이들보다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교육받은 프레임 틀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림으로 바로 표현되는 예술 행위를 아이들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림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날에 아이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희들에게 그림을 쭉 가르쳤는데 오늘 너희들이 그릴 마지막 그림 주제는 hope, 희망이야. 너희들이 희망하면 떠오르는 것, 추상화도 괜찮고 형상화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그림을 그려봐. 저는 그림 2가지를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이 그림은 12살짜리 마살리라는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책을 그린 그림인데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책을 그렸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의 꿈은 글을 볼 줄 아는 겁니다. 이 친구가 학교는 대신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글을 볼 줄 몰라서 보면 책을 그렸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양한 색깔로 글자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질문합니다. 너는 왜 글을 배우고 싶니? 선생님, 저는 글을 배워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야, 너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니? 하니까 순간 아이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나중에 저처럼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루이라는 11살짜리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수많은 미술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첫날부터 천재라고 칭송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술가들이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붓을 놓아야 되냐라는 심각한 고민을 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마지막 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아프리카 아이들은 물감을 처음 봤기 때문에 물감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가득 채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친구가 그린 마지막 날 그림은 마치 현대의 모더니즘을 표방한 미니멀리즘 3가지의 딱 라인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그림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위에 그린 제일 짙은 파란색은 11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어두운 과거를 뜻한다고 합니다. 11살이 얼마나 힘든 과거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인생이 암울했대요. 그래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초록색은 자신이 지금 현재 그림 배우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초록색으로 그림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은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노란색은 황금을 뜻하기 때문에 최고와 궁극의 색깔을 뜻합니다. 이 아이는 이때까지 과거는 힘들었지만
앞으로 자기 미래는 최고가 될 것이라는 꿈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이 너무 이쁘죠? 네, 저희들은 이 그림들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작년에 그대로 뉴욕으로 가지고 와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희망 이야기 하면서 작년과 올해 두 번째 전시회를 열고 모인 수익금으로 올해 저번 달에 그대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가 실시됐는데요. 뉴욕과 파리, 런던의 패션 디자인에 나온 친구들이 아프리카의 젊은 여성들을 모아두고 그 사람들에게 패션 디자인을 알려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강연 제목을 나는 도구다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도구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세상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필요 없는 존재야. 야, 지금 너가 속해 있는 환경을 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됐던, 노동 착취를 당해야 됐던 한 아이가 언젠가는 내가 글을 배워서 나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거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에이즈에 걸려서 이미 죽었고 자기도 그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한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전혀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겠다라는 대학을 세우겠다 꿈을 가진 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간절히 원하는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청마 북카페 순서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수업 마지막에 2권의 책을 추천해 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뭔가 재밌는 일 없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책을 읽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은 오늘의 첫 번째 책,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소개할게요. 이태석 신부님께서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에서 지낸 8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바로 이태석 신부가 쓴 유일한 책인데요. 이 신부님은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음악 선생님으로 병원과 학교를 짓기도 했고요. 가난한 이들과 친구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살아갔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내가 원하는 가치관은 뭐지? 하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할게요. 오늘의 청마 북카페의 두 번째 책은 남쪽으로 튀어라는 책이에요. 오쿠다 히데오라는 일본 작가의 일본 소설입니다. 선생님은 이 작가의 공중그네라는 책도 참 재밌게 읽어봤는데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남쪽으로 튀어. 이 영화의 바로 원작 소설이기도 해요. 소설의 주인공은 별나고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고 창피한 아들 지로의 성장 소설입니다. 아이고, 왜 학교에 가야 하나? 학교도 안 가는데 온라인 클래스로 나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부해서 뭐 하지? 하는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림만 봐도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책을 어떻게 빌려보나요?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할게요. 책쉼터에서 4월 한 달 동안 전자책과 오디오북 중에 2권을 무료로 대출할 수 있대요. 너무 반가운 공짜 소식이죠. 책쉼터 홈페이지나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에서 회원 가입하고 대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빌린 책의 대여 기간은 2주, 14일이고요. 4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겠어요. 우리 독서 수업에서 함께 읽을 책을 여러분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서 각자 집으로 보내줘야 되나? 선생님이 다 낭독해줘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지 뭐예요.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계속 무료였으면 좋겠다. 꿈너머 꿈 다음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할지 소개하고 마칠게요. 감사노트, 내 인생의 밑줄. 요거 매 수업 시간마다 한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주면 수업 시간에 소개도 해드리고 또 선물의 혜택까지 여러분의 반응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의 독서 이유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나는 그동안 왜 책을 읽었었지? 하고 한번 체크해보고, 그럼 정말 책을 앞으로는 또 왜 읽어야 할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같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좋은 강연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청마 북카페에서 소개하는 2권의 책도 기대해주세요. 꿈너머 꿈 첫 번째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온라인으로 하는 독서 수업 어땠나요? 선생님은 아직 이렇게 혼자 카메라 보면서 하는 수업이 좀 어색한데요. 집에서 열심히 듣고 있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른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선생님은 2번째 수업 준비하러 가볼게요. 천안고 2학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